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들, 과거의 2030 여성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불만이 많은 거는 맞아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진료받은 기록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SNS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내피셜이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댓글 리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관련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리뷰랑 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한민국 남성들이 전부 떠나면 국가가 나서지 않을까요? 뉴질랜드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뉴질랜드 남성들이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하고 그러면 호주로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호주도 그런 경우에 뉴질랜드로 떠나고 양국의 국가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영어를 쓰고 있고 거리도 가깝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리보고 영어가 가능하다든가 뭐 기술이 뛰어난 분들이야 일부 떠나겠지만, 물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다수가 떠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다수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뭐 진짜 X 같아도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뉴질랜드 같은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한 여성 범죄가 많이 늘어날 듯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검찰청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뭐 늘어났다, 그런 거는 안 보이고 막 비슷하다, 10년 동안 뭐 범죄, 여성 범죄율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 K마케이누들 때문에. 지금 K마케이누들이 뭐 아직은 그래도 40 전후지만, 이들이 40 중반 50 가까이 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이들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본다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처자식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여자들도 지금까지는 이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이게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결혼 안 하지 않은 여성들 같은 경우도 잃을 게 없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범죄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20대 30대 여성이 행복감 최하위라고 하는데 매우 어이가 없네. 남자가 최하위여야 하는데 왜 여자가 최하위입니까? 군대까지 안 가면서 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자료를 2개를 보면, 하나는 미국 자료를 가져왔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이 SNS가, 그리고 SNS로 인한 비교, 그리고 이 비교 문화가 본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요, 위에가 이제 그 표가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작했을 때, 조작 안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 이스턴 온타리오 아동병원 연구진은 SNS 미디어 사용과 신체 이미지 및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가 미국 심리학회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구진이 발표한 바로는 단 몇 주 동안 SNS 사용을 50% 줄인 청년들이 일반적인 사용량을 유지한 또래에 비해서 체중, 외모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SNS를 많이 쓴 사람들일수록 본인 스스로에 대한 외모, 그리고 체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6에서 8시간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으며 엄청나게 쓰네요. 그중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한다. 이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체중과 몸매에 대해서 큰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 증상, 섭식장애 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게리 골드필드 박사는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연예인과 패션 모델, 피트니스 모델의 이미지가 매일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가 노출된다. 이러한 미디어를 지속하게 보게 되면 SNS 이용자 대부분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날씬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된다. 뭐 심지어 요즘은 뭐 조작까지 하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인스타라든가 이런 SNS를 많이 보면 본인이 위축되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서. 사실 그게 가짜도 많잖아요. 포토샵하고 이런 가짜도 많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과
섭식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반만 줄이더라도 위의 결과치처럼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거는 매경헬스에서 나온 겁니다. 매일경제에서 올해 나온 건데 이것도 내용이 비슷해요. 앞에 거랑.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2030 여성 우울감 불안감 지수가 높다. SNS 디톡스가 필요하다. 제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전문 기업인 하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남자 6만 명, 여자 4만 명, 그 정도면 데이터는 충분한데, 자,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딱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2030 여성이 우울감에 취약한 것으로 보였고, 남성 평균 유증상률이 27%이며 여성은 38%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같은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진료받은,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장애는. 받은 여성 환자는 2016년도에는 51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7만 명으로 30.6%가 증가했다. 이는 남성보다 2배 많은 환자 수다. 여성들이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2030의 여성이 우울감, 불안감 등을 많이 느끼는 요인으로 SNS 활동과 사회적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SNS 활동으로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SNS가 특히 인스타 생기고 나서, 인스타가 언제부터 유행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 5년 됐나요? 이거 생기고 이혼한 이후부터 여성들이 더 심해진 거야.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상원 경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즐겁게 좋은 순간만 SNS에 올리는데 이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본인 말고 여러 사람의 SNS를 자주 보게 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 보인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의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는 SNS 활동 중단을 우울증 치료 방법으로 제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한 정 교수님도 환자 본인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게, 남 비교하지 말게 SNS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을 위해서 SNS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특히 현재 2030 여성들이 과거 세대 10년 전, 20년 전 이런 세대 때 여성들에 비해서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 비교 문화. 그 비교하는 수단이 주로 인스타죠. 유명인도 보지만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보잖아. 친구들도 보면서 쟤 해외여행 갔다 왔네. 쟤 무슨 애플망고 먹고 왔네. 호캉스 갔다 왔네. 이래 보면 이제 본인 삶이 이제 비참하게 느끼는 거야. 걔들도 어떻게 보면 마통 뚫어가지고 갔다 온 애들인데, 안 그러면 남자들한테 스폰 받아서 간 건데, 200, 300 버는 여자들이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2,000, 3,000 버는 사람처럼 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자기 돈으로 다 썼을까? 어디 남자가 DM 보내면 거기다가 나 이번에 여기 가고 싶은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리고 호텔 같은 거 보면 여자들 막 찍은 거 보면은 누가 찍어줬겠지. 보통 남자가 찍어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가 지금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과반수의 한국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생각하는 게 애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투정 부리기만 하고, 일이 틀어지면 반성보다는 잘못은 남한테만 있고, 상황이 호전되려면 국가, 부모, 남편, 남친, 회사 다 남들이 해줘야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습니다. 자존심만 세고 뚝 하면 화내고, 특히 엄청 깔끔 떠는데 결백증 환자인 것 같고, 집구석 가면 안 그렇습니다. 팝일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건 또 해준다고 하고, 하려면 좀 잘하든지, 요새는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잘 안 하니 자기 자신 외에는 남한테 도움되려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퐁퐁이니 마통이니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실 그에 걸맞게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 2030 여성들이 아무래도 공주처럼 컸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해줘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윗세대 때랑 좀 다르게 윗세대 때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사실 케어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냐 키웠던 경향이 더 심해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람은 뭐 그게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남자의 어떤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 탓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만 들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치유하는 경험이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자 탓, 남편 탓, 시댁 탓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애하실 때 여성분들의 어떤 정신적 성숙도 요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정신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여성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불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인스타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심하게 하는 여자들 어떻게 보면 조상이 도운 거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여성, 해외 여성을 다 보더라도 이거는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20대, 30대 여성이 불만이 많은 이유는 비교, 거지 근성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가난과 외로움에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아 정체성이 저는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어떤 성격, 가치관, 능력, 본인 스스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거죠. 정립이 안 되니까 이제 조금만 남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똑바로 잡힌 사람은 남이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신경 안 써요. 내가 할 길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옆에 사람 뭐 하는가 SNS 들어가가지고 얘는 지금 어떻게 사나 이런 거 인생 사는데 도움 안 돼요. 그냥 마이웨이 내가 할 길 그냥 묵묵히 가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이유가 즉 인스타 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막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진 상태에서 막 하나는데 또 보면 이제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끊어치를 못하고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퍼거슨 감독이 그 말했죠. 뭐 SNS 같은 경우는 뭐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SNS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뭐 남의 사생활을 엿보고 뭐 인플루언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거 봐봐야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2030 여자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는 남자들이 예전 같지 않고 낚이질 않아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것도 있겠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넘어와야 될 남자들이 이것들이 안 넘어와.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번따도 은근히 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하도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 뭐 요번에는 뭐 스토킹법인가 뭐 또 생기는가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남자들 대시도 확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4월 인구 동향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올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봤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찾아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렸냐. 20.44%가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지금 혼인 건수가 90년대생이 인구가 많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결혼 안 했던 게 조금 늘었긴 합니다만은 기저효과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영상 올린 이후에도 다른 분들 의견을 봐도 특별한 이유를 다들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맛통론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맛통론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5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14,400건이었죠? 이번 달. 한 요 정도 근처에서 이제 당분간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여성분들의 불만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우물에 독을 푸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요거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댓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금 해외에서 많이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선진국들,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딸리는, 좀 문화가 뒤처져 있는 뭐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태국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분 말씀이 이런 거죠. 포르노 성향의 K 드라마가 순진한 해외 여성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도 좀 이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K-팝 같은 경우야 음악이니까 관계없지만 포르노 성향의 K 드라마가 이런 국가의 여성들이 많이 접하게 되면 이거는 좀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세계에 독을 푸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분 말씀에 좀 이런 부분은 동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